네, 시장의 유망 기업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코스닥이 또 2% 가까이 하락을 하고요. 코스피도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신용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는데요. 일단 시장 먼저 진단하고 가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하락이 되는 요인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진핑이 이번 달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오늘 오전에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반대 매매는 사실 시초가에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래도 PB 생활을 한 3년 이상을 했었는데 주변에 좀 여쭤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담보 부족 비율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가려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이렇게 1.7%까지 낙폭을 더 이제 더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내일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동시호가 때 하한가가 나오는 게 증권사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래서 사는 물량들이 받치면서 9시가 될 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시 1,190원을 좀 트라이를 하면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글로벌 이슈가 많이 해결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부채한도 이슈라던가 10월 18일까지 마감이 돼야 되고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 정기 수급난 항생지수가 또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까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많은데 정작 해결된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지수가 이렇게 1, 2%가 쉽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좀 장 마감까지 보고 내일 반대 매매 물량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보다는 저는 내일 오전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 지금은 뭔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현금을 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지난주에 좀 탐방을 다녀온 기업인데요. 코퍼스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은 지금 본업은 일본향의 한류 콘텐츠 배급을 하는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드라마나 예능에 사용권을 이제 사 와가지고 네. 일본에 지금 배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런 배급 업체로서만 좀 회사가 많이 알려졌었다면은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향 한류 콘텐츠 배급 1위이다.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일본 OTT 시장 성장으로 수혜를 입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네, 일본이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사실 지난해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생소하실 거고 네. 최근에 뭐 쇼박스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가 좀 이름이 덜 알려져 있어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다녀왔고 최근에 이제 상암 쪽으로 기업을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좀 지난주에 그 회사를 다녀왔고요. 일단 판권 매출이 매출 비중이 한 86%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콘텐츠 제작 업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KBS의 최근 달리와 감자탕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4화까지 진행이 됐는데 시청률이 5.3%까지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 OTT 시장에서 뭐 어떻게 잘 되길래 실적이 좋아지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일본 문화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소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 성격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체 방영 시장에서 TV가 30%를 차지하고 남은 70% 중에 2019년도 기준 그중에 60%가 비디오 시장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비디오를 아직도 많이 보나요? 네, 아직도 많이 보고 이게 음. 19년도 기준이고 올해 기준으로 파악된 바로는 여전히 50% 이상 지금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기존에 OTT 사업을 주력으로 했었고 이거를 이제 전송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TV를 방영권, DVD나 이런 걸 복제권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전송권을 했었으나 TV나 DVD까지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보는 비율이 한 43%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넷플릭스가 OTT 1위 업체인데 그 점유율이 18%밖에 안 된다고 적네요. 합니다. 그 뒤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아하. 11% 그리고 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3%인데 그럼 나머지가 어디가 하고 있냐 하면은 일본의 15개사 로컬 업체가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이런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면은 이걸 꼭 코퍼스 코리아가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고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와 이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게 또 일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런 방영 시장에서도 전문 배급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도 편하고 더 좋다라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 그만큼 폐쇄성이 높고 보수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다 보니까 지금 16년도 그만큼 네트워킹을 잘 쌓아놔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일본의 한류 콘텐츠가 급부상을 하게 된 게 사랑의 네. 불시착. 음. 다음 이태원 클라스가 완전히 끌어올려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옛날 이 배우가 나온 드라마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거기에 구작 옛날 작품까지 같이 끼워서 팔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행 공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OTT를 업체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티빙에 있는데 웨이브에는 없네. 근데 웨이브에는 있는데 티빙에 있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선행 공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개월치 보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방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이 공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마존 프라임이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퍼스 코리아의 일본 법인인 코퍼스 재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하고 이제 9월 달 말에 총 8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넷플릭스가 약 18%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11%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좀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코퍼스 코리아에 굉장히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웹툰도 일본에서 인기라고 하던데요. 네, 이거는 보고서에는 담지 않은 내용인데 일본의 웹툰 시장이 약간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5년에서 7년 전에 약간 그걸 답습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웹툰을 보고 있는 거는 일본에서는 사실 좀 우리 5년에서 7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나온다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웹툰 시장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본까지도 전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웹툰하고 웹소설 관련해서도 동사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 재팬의 이런 웹툰 플랫폼 업체 피코마라는 게 있는데 네.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하죠. 지금 그쪽으로 웹툰, 웹소설도 연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웹툰은 한 6편, 웹소설 한 10편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없고 이게 아까 뭐 저작권에 대한 것처럼 일본은 그런 현지화에 대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크게 손실이 없는 굉장히 캐시카우의 느낌의 좀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300억 규모의 CB 전환사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시비가 굉장히 일단은 부정적이죠. 사실 저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레포트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9%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수치로만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를 봐야 되는 건데 300억 원 중에 100억 원은 판권 자금의 이런 규모에 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재무제표를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판권 구매 금액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이걸 사오는데 먼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배급을 하는 개념인데 일단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200억 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제작 사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이제 지적재산권인 IP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M&A 조인트 벤처 설립과 같은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쓰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리픽싱이라고 하면은 70%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코퍼스 코리아의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한 4,730원,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한 41% 정도다라고 봤는데 사실 이게 실적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PER이 EPS 곱하는 거는 이게 회사가 배급 업체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로 발돋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업 부문을 합산해서 밸류를 매길 수 있는 SOTP 방식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내년도 실적이 일단은 영업이익 배급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멀티펄을 일단은 한 15배를 좀 부여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라던가 덱스터, 쇼박스 같은 업체들을 봤을 때는 PR이 100배 이상 넘어가는 회사도 많고 적자 기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달리와 감자탕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에 이제 멀티플을 한 17배 정도 제작업체 평균에서 한 40% 할인을 해서 줬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얘기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목표하는 시가총액은 2,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총액이 1,100억, 1,20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상승 여력은 80%가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주식수를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 물량까지 합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좀 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OTT 업체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